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청취자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서거석 교육감님 모시고 전북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그동안 전북 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한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권 보호를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이제 전북 교육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지난해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시간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셨어요. 그 전북의 유초 중고 교육을 책임지신 지 벌써 3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전북 교육 대전환을 이루면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셨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또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또 아이들의 미래도 바꾼다. 더 나아가면 우리 전북의 미래도 바로 교육이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중앙에서 서울에서 우리 전북 몫을 찾게 된다면 우리 전북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북을 바로 세우자. 이제 한자성어로 말씀드린다면 전북 교육 입도론을 진즉부터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북 교육 입도론. 네. 교육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또 전북대 총장도 역임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2번이나 또 연임하셨고, 그리고 총장을 역임하실 때 전북대를 한강 이남의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또 올려놓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대학을 경영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고 또 어떻게 실천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4년제 대학이 전국에 한 200개 있었습니다만 전북대가 한 40위권 정도의 랭크가 됐었어요, 대학 평가에서. 네네. 그래서 제가 재임 중에 전국 10대 대학 그리고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방위적으로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런 결과 제가 재임 당시에 이제 평가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만 국내 10대 대학 그리고 세계 100대 대학의 반열에 전북대를 올려놓음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는 대학, 또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총장보다는 교육감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보시기에 전라북도의 유초 중고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전국 최하위권의 학력으로 지금 저하돼 있다는 거, 네네. 학력 저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것은 취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권 추락인데요. 이제 교실에서 결국 학생 인권만 섬기다 보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 교실에서 수업도 방해를 하는 동행 하기가 어렵고 학생 지도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
교단, 교실이 붕괴됐다. 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네네. 그 미래를 향한 교육에 대한 준비가 또 너무 뒤처져 있다. 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무너진 아이들의 학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학력 신장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자 해가지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개편을 했고요. 또 학생인권 조례만 있던 것을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그 교권 침해 관련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감이 대리 고발도 하고 또 이제 교육장이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이제 변호사를 7명을 지금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네네. 교사들이 교권 침해 관련으로 해서 또는 그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조사 받는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 따라가고 또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전부 지원하는 걸로 자 이렇게 지금 해서 교권을 보호하고 있고 전국에서 교권 보호하는 걸로 해서는 저희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이미 왔고 이제 다른 시도교육청은 10여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만 저희는 그걸 외면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취임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21.4%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지금은 초3에서 고3까지 모든 아이들 100% 스마트 기기 한 대씩 지급을 했고 또 그 교실에는 전자칠판 그리고 교사들의 이 디지털 연수 이것을 이미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학력 저하와 교권 추락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의 교육에 대한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면 지난해 약 10년 만에 초등학교 총괄 평가를 또 시행하셨어요. 이번 총괄 평가 도입이 어떻게 보면 교육 혁명의 한 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추진하게 된 어떤 배경과 핵심 목표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북 아이들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하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든다면 바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7년간 이 중간 기말고사 그러니까 총괄 평가를 없앤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그 외에도 이제 학력이나 실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학력 경시 풍조가 우리 전북 교육계를 마치 미신처럼 떠돌았던 거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 총괄 평가라고 하는 것은 3개월, 6개월 또는 1년 그 뭉뚱그려서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또 알고 있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네네.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배운 거, 일주일 전에 배운 것을 알고 있나 하는 그런 평가, 뭐 과정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장기 기억이 되려면 총괄 평가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지난 시기에 아이들에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 뭐 애들 평가하는 것은 경쟁이고 경쟁은 나쁘다 뭐 이런 논리 비슷했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의 아이들의 평가는 그것은 마치 건강 검진과 같다. 건강 검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야만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또 아이들의 실력이 어떤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습도 하게 되고 복습을 하면 그것이 자기 실력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기회를 박탈함으로 해버림으로써 네네. 아이들이 이제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고 공부의 개념도 가질 수가 없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괄평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평가 자체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들을 등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 건 나쁘다. 그리고 또 등수가 낮은 애들은 그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등수는 매기지 않고 등급만 한 4등급 정도로 매깁니다. A, B, C, D로. 네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모든 학생에게 다 공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과 또 부모님에게만 알려드리는 걸로 점검하시라고. 네네. 그래서 또 집에서도 점검해서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해 주는 거고 또 학교에서도 조금 이제 점검해 보니까 얘는 조금 보충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과 후에 보충 학습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력을 끌어올리는 걸로 지금 해 왔는데 아주 성과도 좋고 또 만족도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평가 없는 아이들의 학력 신장, 실력 향상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이 평가가 어떤 서열화가 아니라 네, 아까 점검. 말씀하신 점검, 건강을 검진. 더 하기 위해서는 검진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그걸 토대로 학생들의 학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또 교육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또 수업 혁신도 강조해 오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기초 학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업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계획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을 또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교육은 이제 수업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뭔가 전보다 더 나은 쪽으로 바꾼다, 교육을 혁신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거는 곧 수업을 바꾼다, 수업을 혁신한다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수업 혁신 없이는 교육 혁신도 없고 학력 신장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학교의 기본 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력을 키워주려면은 이제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질의 수업, 수준 높은 수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러려면 역시 선생님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그 교사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크게 3가지거든요. 하나는 수업을 잘하는 거, 네. 두 번째는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 네네. 세 번째는 학생 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수업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야만 수준 높은 수업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첫째는 이제 선생님 스스로 자신의 노력,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청에서도 선생님이 수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려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수도 필요하고요. 네네. 또 코칭도 필요하다. 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일종의 전문적인 공동체, 수업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서로 수업을 발표하고 공개하고 또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조언도 좀 듣고 네네. 이제 그런 노력들이 어울려진다면 역시 수업 혁신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즈음해서 네네. 디지털 연수도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요즘 많이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잘 하시나 이제 수업 발표 대회, 수업 연구 대회를 재작년에 지금 계속해서 이 우리 전북 전체 19,300명의 이제 선생님 교사가 계십니다만 네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대회도 열고 그러고 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업에 더 치중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이 부분은 잘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지만 또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하면 더 혁신이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키워보고 학부모 입장으로서 아이들 키울 때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학교 공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이 사교육에 대한 고민들, 특히 이제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학부모들한테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 특히 공교육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북교육청에서는 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건 정말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네, 사실 가계 부담 중에 사교육비 부담이 많은 가정들이 또 수두룩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누구나 사교육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저는 사교육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다. 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공교육, 학교 교육이 그야말로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고 모든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다 보증할 수 있다면 사교육에 이제 치중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이제 그러려면 이제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상향 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계시는 한은 사교육은 없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네네. 그러나 공교육, 학교 교육이 충실해지면 충실해질수록 역시 사교육의 비중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은 공교육의 하나의 보완 관계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북은 공교육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 거의 한 10년 만에 이제 기말 시험을 또 부활을 했고요. 네네. 또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의 도대체 기초학력이 어떤가 이것도 점검을 거의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작년, 재작년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결과 또 아주 뒤처진 아이들 또 뭐 그렇게 뒤처지진 않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또 희망하는 아이들을 방과 후에 따로 모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보충 학습을 선생님들이 직접 해 주셨어요. 네네. 그 성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초학력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달이었던 학생 중에 3분의 2가 1년도 안 돼서 그 완전히 실력이 향상이 됐고요. 네네네. 미달 상태를 벗어났고 그리고 이제 뭐 웬만큼 잘하는 아이들도 학력이 더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난해
이제 얼마나 전체 아이들 중에 이 사교육에 그 참여를 했느냐,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았느냐, 네네. 그 비율이 매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국 평균이 80%예요. 10명 중에 8명이 하는데 우리 전북은 한 7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서 참여율로 봐서는 저희가 전국 최하위권에 네네. 해당이 된다. 그만큼 이제 학교 교육을 좀 충실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혹시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거 아니냐? 이제 그럴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일부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보충 학습을 저희가 예년과 다르게 더 네네. 많이 시켰고, 또 늘봄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또 무료로 제공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월 평균 한 34만 원 남짓, 그 정도 했는데 이것도 전국에서 우리가 한 세 번째로 이렇게 낮은 순서로 해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교육비도 적게 들었고 또 사교육의 의존도도 훨씬 낮았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제 뭐 조금 그 주제를 좀 바꿔서 미래 교육 쪽으로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디지털 대전환하면서 최근에 이제 AI 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지자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한 90%, 또 어느 지역은 한 20% 이렇게 있는데, 궁금한 게 전라북도에서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률이 어느 정도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AI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수업에 활용하는 거, 또는 자기 공부에 활용하는 거, 이것은 이제 미래 교육의 한 수단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목표도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 AI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수업에 접목해야 된다라고는 움직임이 타시도 교육청은 한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그렇군요. 우리 전북은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난 뒤부터, 네네. 그러니까 횟수로 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했고, 그전에는 거의 외면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 조금 못 됩니다만 정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고,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그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금년 3월부터 AI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네네. 사용하는 걸로, 이제 초3부터 고3까지 전체가 사용하는 걸로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치권에서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네네.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하자. 음.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준 결과 우리 전북에 약 한 760개 초중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약 35% 정도에 해당되는 학교가 네네. 자율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AI를 활용한 교과서 그걸 수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대구가 100%예요. 거기는 이제 교육감이 앞장서 가지고 거의 의무적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강권을 한 결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다른 지역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한 경기도가 한 4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보다 같거나 우리보다 아래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가 네네. 하는데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 이제 시대 정신, 시대의 큰 흐름이라는 것을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은 결국은 디지털로 간다.
AI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지난 아날로그 시대에 교육이 뒤처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디지털 시대까지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지나간 시절은 그렇다 치고 네네. 이거는 아이들한테 못 쓸 짓을 하는 거,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네. 애들이 장래를 막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많은 기존에 있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엄청난 직업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빨리 적응해서 새로운 직업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잡을 수 있는 소양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은 35%지만 뭐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학교에서 이 디지털 AI DT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발명이 됐을 때 자동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세계에서 매년 전쟁으로 죽는 사상자보다 이 자동차 사고로 생기는 사상자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우리가 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뭐든지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자란 거, 또 문제가 드는 거,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또 더 주의하고, 그러면서 그 문명의 이기는 또 활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 뭐 그런 인공지능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디지털 기기 하면 또 스마트폰, 휴대전화 많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또 휴대전화 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또 있기도 합니다. 관련돼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관련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국가인권회에서 이제 좋은 결정도 많이 합니다만 네네. 가끔 보면 좀 상식에 안 맞는, 네네. 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결정도 내리거든요. 네네. 2020년도에 이 휴대폰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학업을 위해서 휴대폰을 걷는 것이,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네. 충격을 줬었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지난해 10월 7일 날 그것을 번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등교했을 때 휴대폰을 걷는 것은,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수업 시간만큼은 네네. 수업에 방해되니까 수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그건 원칙이다. 네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학교에는 학생 생활 규정이라는, 말하자면 학칙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장 책임 하에 그 학생 생활 규정을 또 그 아이들, 선생님, 학부모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네네. 이제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학생과 또 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규칙 이런 걸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최근에 또 교권 추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교권 추락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이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요? 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슬로건이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의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탄탄한 교권이 바로 서 있을 것, 교권이 탄탄하게 보장될 것이라고는 대전제 밑에
학생 중심 이렇게 돼 네네.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네네. 수업도 수업 방해하면 할 수가 없어요. 또 학생 지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학교가 수업도 못하고 생활 지도도 못한다면 그건 이미 학교가 아니다. 그냥 학교가 붕괴됐다. 네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전북 760개 학교 중에 붕괴된 학교가 몇 개가 있을까? 저는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근데 현장은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동안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학생 인권이 없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그래서 학생 인권을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10여 년 전부터. 네네. 그랬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어요. 뭐냐? 학생 인권이 중요하니까 학생 인권도 섬기면서 교권도 함께 섬겼어야 되는데 네네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학생 인권만 섬기고 교권은 팽개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을 지도도 할 수 없고 수업도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들의 마음이 사실 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거기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죠. 네. 선생님들로 하여금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더 봉변당하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걷어들이죠. 네네. 사랑하는 마음을. 관심을 안 갖죠. 그렇게 되면 이미 거기는 학교가 아니고 네네.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말썽을 일으킨 아이도 문제지만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아이들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거고 네네. 그 가정과 부모님도 피해를 보는 거고 결국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우리 전북도 피해를 보는 거고 네네. 국가가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권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일단 어떤 민원이 생기면 교권 침해 그러면 학교장 책임하에 그걸 해결을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만 거기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14개 시군의 지원청에 아주 특이한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네. 그 부분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 학대라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제 물리적 신체적 아동 학대는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신적인 것은 이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서 그 신고를 해요. 예를 들면 두 학생이 있는데 하나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잘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잘하는 애가 있으면 너 이거 잘했다. 두 아이가 있더라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칭찬하기도 어렵고 나무라기도 어려워요. 왜 우리 애만 나무랬냐. 정서적 아동 학대다. 그렇게도 그리고 왜 친구만 칭찬해줬냐. 상대적으로 얘가 그 정서적으로 위축이 됐다. 이렇게 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바뀐 게 이제 교육감이 의견서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 사안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건이면 거의 한 9건 이상을 이것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서를 썼습니다. 네네. 전에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되는 일이나 안 되는 일이나 교사들을 괴롭혔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군요. 네. 네. 좀 이렇게 균형 서로의 어떤 인권 이게 중요한데 서로 균형 잡힌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그런 교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불필요한 어떤 행정 업무, 과도한 행정 업무를 좀 줄여달라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책을 마련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기본 방침은 기본 정책은 이제 교사들로부터 교사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들, 그런 잡다한 업무는 가능한 한 많이 걷어내서 선생님들로부터 그것이 선생님들이 그런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자, 네네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학교 업무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학교마다 원래 본연의 업무 아닌 것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업무들, 이것을 싹 걷어다가 거기에서 별도로 그 인원을 배치해서 해결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제 교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한다면 역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첫째는 수업, 수업. 또 수업 연구, 세 번째는 학생 지도. 네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절에 대학에서 좀 근무했잖아요. 네, 그러시죠. 대학에서 근무하고 이제 우리 유초 중고 교육 현장에 가보니까 네네.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본연의 업무 아닌 것에 많이 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 시간도 많이 예. 뺏기고 있고. 그렇죠. 네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전부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력을 네네.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본연의 업무 아닌 업무를 다 걷어내는 거. 네네.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저도 학창 시절을 보내봐서 이 굉장히 학창 시절의 추억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 현장 체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현장 체험 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로 의해서 교사들의 책임을 묻는 그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장 체험을 좀 줄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그 대책 이런 게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당일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여행처럼 여러 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 과정에서 아이가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서 네네, 그렇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참 슬픈 사고가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결국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돼서 네네. 사실은 저희 교육계에는 상당히 좀 충격을 먹었다고 할까요? 네네.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 판결을 보고서 우리 현장 체험 안 안 가겠다. 갈래,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또 일반적으로 네네.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저희 전북 한 800개 가까운 학교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계획은 현장 체험학습 금년도 계획은 이제 이미 세워졌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중에 한 15% 정도만 우리는 안 가겠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우리 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이제 50인 이상이 숙박을 하면서 현장 체험을 가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 인력을, 그 담임 교사 말고 네네. 보조 인력을 거기다가 배치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당일치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권장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의 판결이 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별도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제에 지금 지난 시기에 약간 현장 체험 학습이 조금 과도하지 않냐, 네. 너무 많다. 네,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특히 초등학교가 그게 많은데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어떤 기본적인 지식 이것에 너무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그동안에. 네네. 그런 이제 반성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필요한 현장 체험은 가야 되겠지만 네네. 그러지 않은 현장 체험은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 네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면서도 현장 체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뭐 다양한 지원들도 좀 마련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육감님이 그 담당하시는 유초 중고 폭이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거기에 또 다양한 그 교육 대상자들도 또 같이 이렇게 관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대원칙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의 차별이라는 것은 공립사립학교 간, 공립사립유치원 간, 그리고 또 장애 비장애 학생 간, 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네. 네, 그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지금 드러나지 않는 차별, 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물론이고 그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이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그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중에서 또 큰 서름 중에 하나는 가까운 데 학교가 없어서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1시간 반 정도 차를 어. 타고 가야 된다든가. 네네네. 그러면 그 비장애아도 아닌데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힘들죠. 그런데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 우리 전북 14개 시군에는 전부 10개의 특수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제 그 후에 현재 4개의 특수학교를 이미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데도 있고 터파기 하는 데도 있고 또 설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또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네네. 또 군산, 동부 산하권의 장수, 또 김제 부안 쪽 이렇게 4군데를 학교를 새로 짓고 있고요. 그 동안에는 특수학급이 기존에 한 반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한 반을 만들려면 그 한 반에 그 급당 인원이 있거든요. 뭐 4명, 네네네. 5명, 7명 이렇게 급당 인원이 꽉 새로 생겨야만 그래야 한 반을 더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꿨습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인원이 초과되면 두 학급으로 한다. 증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난해 총 61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설했고요. 네네. 금년에도 52학급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학교도 세우고 특수학급 증설하는 것도 조건을 아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네. 이번에 장애인들로 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도교육청 소속으로 창단을 합니다. 아 이번에요? 예, 그래서 현재 지휘자하고 단원들을 지금 모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 한두 달 안에 이제 창단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 없는 교육을 네네. 꼭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 보편적인 교육들이 이제 특수 학우들도 학생들도 있지만 또 최근에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주 배경 학생들도 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뭐 전에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약간 비하적인 뜻이 있어서 이제 네네. 이주 문화, 이주 배경 네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주 배경 학생이 약 한 9천 명 정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전체 학생이 약 한 19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4.6%, 5%가 조금 못 되죠. 네네.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근데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전부 5개 시군에 70% 이상이 밀집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5군데에 거점형 그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학급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부 한 9개 정도 학급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 학급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우선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네네. 그런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교사도 별도로 추가로 배치를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우리 한국어를 동시에 아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중 언어를 구사를 해서 그 나라와 그 부모와 관련된 나라와 네네네. 우리나라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네네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중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는 1대1로 찾아가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우리 이주 배경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바르게 성장을 시키는 거. 네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거. 이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어쩌면 그 학생들이 우리 앞으로의 우리 미래 한국 사회에 또 중요한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한 지원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학생들 어떤 인재상 중에 뭐 글로벌한 인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학생들 해외 연수도 많이 이렇게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학생들 해외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연수도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 거기 다녀온 아이들의 만족도는 뭐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우리가 해외 연수를 이 초중고생 시절에 네네. 가능한 한 많이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 네.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만큼 넓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인생관이나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연수는 꼭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지금 원래 목표는 1년에 2,500명씩 네네. 4년이면 10,000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요구들이 많아가지고 금년에는 한 3,000명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네네. 이 해외 연수는 끝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도 보고 배우고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은
인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제 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또 학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돼서 학교 통폐합 이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좀 분분한데 지금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떤지. 네. 우선 통폐합을 논하기 전에 이제 작은 학교가 지금 저출생 때문에 네네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북의 초중고가 전부에서 한 770개 됩니다만 그중에 전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데가 한 반수쯤 돼요. 그래요? 예, 반절쯤 됩니다. 네. 그런데 한 명인 학교도 있고요. 네네네. 또 그 10명 미만인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네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작은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이 시점에서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작은 학교에 대한 정책은 한마디로 작은 학교는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살려보자 네. 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초, 중, 고생들 유학생을 받는 거죠. 이제 지금 해외에서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 유학생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살리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같은 시군이라 또는 같은 시군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시군 어디서든지 전북 14개 시군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만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서 다닐 수 있도록 예, 그게 이제 어울림 학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것을 확대를 시켰어요. 네네. 예, 그러면 먼 곳에서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네네. 전에는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 이쪽 호성동 쪽에서 임실이라든가 진안 네네. 이런 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교통비를 서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버스를 빌려가지고 다녔거든요. 개인 부담으로. 개인 부담으로 네네. 그것을 바꿨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네. 그 교통비까지 버스를 아예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라도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출생에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네네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농촌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네네. 이제 떠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네. 학생은 네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세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초등학교 같으면 한 10명 미만. 그러면 한 학년에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없는 학년도 있고. 그렇죠. 그럼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한두 명이면 대략 뭐 한 6명 미만이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나, 배울 걸 배울 수 있나, 네. 그것이 문제인데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우선 교육 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가르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래 친구가 없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큰 학교로 보내주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또래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 못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딱 겪는지를 딱 보면 쟤도 저거 하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친구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졸업하고 친구가 없어요. 하나 있는데 동기가 하나 있는데 뭐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 가버리고. 네. 그거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이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이제 3년 가까이 됩니다만 단 한 개도 강제 통합은 안 했어요. 제가 처음
당선되고 취임했을 때 서아무개가 당선이 되면 아마 강제 통합을 엄청 많이 할 거야. 그렇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조조정 같이. 근데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네. 강제로 안 했어요. 교육감님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하고 고민하실 것들이 굉장히 좀 넓다는 것을 제가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 마지막으로 저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북 도민과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또 성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덕택에 지난 기간 동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학력 신장 그리고 교권 보호 또 미래 교육을 비롯한 많은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지금 안착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북 교육 사랑해 주십시오. 교육은 100년을 보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오늘 소중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